안녕하세요. 미대행셀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제가 그걸 왜 갖고 왔는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은 저희가 이제 직구 해보셨나요 혹시? 해본 적은 한 번 있어요. 한 번이요. 네. 그 해보셨을 때 좀 많이 복잡하지 않으셨나요?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네. 다시 안 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국내에서 사면은 그냥 카드 결제하고 주소지 찍으면은 그냥 알아서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결제할 때 해외 사이트에 직접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외국어가 돼 있고 맞아요. 사이트 구성도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고 해갖고 구매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배송 대행지 뭐 가입해갖고 여기에 넣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이제 헷갈리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 형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매랑 이게 다른 게 구매 대행은 세법까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매출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얻은 수익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해외 결제는 매입으로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매출할 때 그거가 이제 차감이 되는 게 있어갖고 약간 서비스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단계를 적어놨는데 해외 결제하고 현지 배송되고 이 현지 배송된 게 이제 배송 대행지로 가지는 거죠. 배송 대행지에서 물품을 한번 열어봐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이상 없으면은 배나 이제 항공으로 선적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통관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이제 관부가세 낼 거는 내고 이상 없으면은 CJ나 화물 이제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우면은 경동택배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이러한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은 초기 온라인 사업 진입으로 좋은 모델이라고 적어놨는데 위탁 판매랑 해외 구매 대행이랑 같은 듯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장점이 거의 비슷해요. 재고가 없죠. 재고가 없고 그 다음에 저자본 비교적 이제 물건을 한 번에 많이 들여오는 거에 비해서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일단 저희가 원하는 상품은 다 올릴 수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다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위탁 판매랑 다른 점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제가 했는데 위탁 판매보다 더 많은 상품을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공산품은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데 신제품은 항상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중국에서 이제 있던 상품이 반응이 좋다 싶으면 우리나라로 보통 이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좋은 모델이다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을 크게 안 들이고 상품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인을 내갖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구매 대행 상품만 올린 거 개수를 따져보니까 2만 개는 되더라고요. 뭐 제가 다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올렸는데 상품 올리는 거 이제 직접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올리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게 팔리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이게 내가 상품을 기억을 안 하게 될 수가 없고 데이터가 무조건 쌓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품에 대한 감이 충분히 익혀져 가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돈을 벌면서 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단점이 일단 되게 명확합니다. 크리티컬하다면 크리티컬한데 명확한 게 배송 기간이 길어요. 정말 짧은 게 일주일이고요. 지금은 한 15일, 2, 3주 걸리는 데고 추석 연휴 동안 통관도 밀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택배사도 밀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겹치면은 한 4주까지 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극히 드문 경우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정산도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제 카드 결제해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바로 들어오는 게 베스트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 2, 3주는 더 딜레이가 된다. 위탁 판매보다는 이 속도가 느리다. 이거는 좀 단점이고 CS도 이제 문제인데 CS가 크게 두 가지가 발생해요. 상품이 이제 조금 하자가 있는 거. 뭐 이거는 어느 이제 판매 방식이나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배송 기간에 대한 CS가 한 7, 80% 됩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CS는 내 신경과 정성을 들이면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 놨고 문장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대응을 해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오더를 내려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구매 대행 상품은 어디서 이제 가져오냐면요. 타오바오, 티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가 거의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오바오라는 게 일단은 메인 사이트고요. 티몰이 이 타오바오 안에서 조금 브랜드 위주의 큐레이션이 되어 있는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다 같은 회사죠. 알리바바에 있는 도매로 갖고 올 거면 1688, 그 다음에 타오바오 이렇게인데 1688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1688은 저희 같은 이제 외국인이 통장이 없으면은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구매 대행 업체, 거기에도 결제 대행 시스템이 있거든요. 배대지에서 이거를 보통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결제 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끔 1688에는 있는데 타오바오에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소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 구매 대행을 내가 하겠어 결정을 했는데 이 시장 크기가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자료가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인데 2019년 12월, 2020년 12월 같은 월 대비 1년 차이 데이터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1년 사이에 25.9%가 증가했고 총 시장 규모는 1조 2,575억 원. 이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합쳤을 때 이고 이 안에서 일단 미국은 항상 무조건 규모가 제일 크고요. 직구하면은 항상 미국이었으니까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나라가 순서가 있는지가 그것도 어떤 나라 순서대로 있는지도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년 사이에 12.5%가 늘었고 유럽은 27%가 늘었어요. 근데 중국은 불과 1년 사이에 48.4%가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 속도 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 확인을 했고 이러한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에 올라타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략한 소싱 팁을 또 드리자면 통계청이 이거는 소싱을 알려주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상품 분별해가지고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좀 많은 걸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올려갖고 팔아본 바로는 중국 의류도 잘 팔립니다.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품은 중국은 거의 취급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 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려면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사업자 등록은 맨 처음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업종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서도 아마 연락이 옵니다. 바꾸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525105라는 해외 직구 대행업 코드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코드가 없었어요. 서비스업으로 해갖고 그냥 명칭만 바꿔갖고 진행을 했는데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코드가 2021년에 새로 생겼으니까 이거에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면은 당연히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해야겠죠. 45,000원. 이거 면허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필요시라고 제가 해놨는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신고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구매 대행으로 식품을 팔아요. 그 다음에 식품이 닿는 식기, 뭐 그릇, 컵, 도자기 이런 거를 판다라고 하면은 그 팔리는 건 바이 건마다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는 유니패스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 구매 대행업 영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영업 신고 하기 전에 이거 관련된 교육을 또 따로 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 거쳐야지만 이제 그거를 팔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 식품, 식기류 카테고리를 취급하시려면은 이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기류가 되게 잘 팔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는 이 카테고리는 그렇게 취급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 있는데 크게 없으니까 수입식품은 무조건 하시고 밑에는 선택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구매 대행 업로드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수동 등록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해서 이미지 직접 다 타오바오에서 캡처해서 스토어 들어가서 직접 이제 상품명 쳐서 올리는 거, 이러한 방식이고, 반자동 등록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데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는 방식이고,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 URL을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썸네일이라든지 상품명이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크롤링 돼서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대량 등록이 있는데, 대량 등록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타오바오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우스 제품을 소싱한다고 치면은 타오바오에 마우스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뭐 내가 이 페이지까지 설정하면은 전부 다 긁어와갖고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마다 전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자동 등록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반자동 등록 하시기 전에 수동 등록으로 5개, 6개 정도는 업로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수동 등록하는 거를 프로그램이 대신해 주는 건데, 이 원리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마켓 생태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자동을 하되 수동을 꼭 해보셔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중복 구매 대행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뭘 팔아야 되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거를 많이 어려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 그 다음에 인증이 필요한 상품, 트렌디한 상품, 이렇게 해놓고 소제목으로 사입이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를 공략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직접 물건을 수입하고 판매하는데 조금 허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구를 수입해서 팔려고 하면은 물류비도 물류비인데 3PL에 보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통 3PL 이제 팔레트 단위라고 해갖고 가로 곱하기 세로 110 곱하기 110 되는 영역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는 그거에 대한 이제 보관비를 받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브랜드 운영하는 이제 3PL은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가구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고 온다. 그러한 팔레트가 적어도 한 5개, 6개는 필요해요. 그러면은 매달 그만큼 비용이 나가는 건데, 구매 대행은 보관비가 없이 배송 대행지에서 물건 열어보고 이상 없으면은 다시 닫고 바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발송이 됩니다. 거쳐만 가지 그거에 대한 보관비를 받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없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 있는데, 인증이 필요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KC 인증 받아갖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비용이 하나 하는데 적어도 50만 원, 정말 최소 50만 원, 70만 원까지 들고, 이 인증받는데 기간도 소요가 돼요. 제가 진행했던 사례는 아닌데 다른 대표님이 어떤 상품을 소싱하려고 인증을 받았는데 한 1,000만 원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 1,000만 원까지 쓰는 거 보고 나서 야, 이게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아무 상품이나 가지고 올 수 없겠구나, 업자들이. 이제 대표님 그렇게 사입하시는 분들이 해갖고, 근데 구매 대행은 KC 인증 없이 팔 수 있는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UI 인증은 무조건 전부 다 구매 대행도 받아야 되는데,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하나의 틈새, 허들이겠죠? 구매 대행으로 이제 바로바로 생각나면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렌디한 상품인데, 제가 지금 사진을 올려놓은 이 오리 눈사람 만드는 이 기구는 매 시즌 때마다 이게 항상 뜹니다. 자, 오리 눈집게, 오리 눈사람 만드는 거 매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이게 사실 이미 수입돼서 많이 팔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뉴스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2021년 1월 7일에 방탄소년단 멤버가 눈 한창, 이때 제가 아직도 이거 기억나는데 이때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와갖고 눈사람 만들고 뭐 눈 오는 거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데, 방탄소년단 멤버가 이 오리 눈집게로 눈사람 만든 거를 인스타에다가 올렸어요. 이때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때 사실 이때 구매 대행으로 올린 것도 많이 팔렸습니다. 수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트렌디한 거, 바짝 잠깐 있는 트렌디한 거지만 구매 대행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냥 올려갖고 뭐 안 팔리면 그만이고, 뭐 안 팔렸으면은 뭐 내가 경험 쌓았다 생각하고 다른 거 올리면 되니까 부담 없이 이런 거 생긴다, 누가 이런 거 올렸다,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트렌디한 거를 노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렌디한 걸 저희가 보게 되면은 조금 늦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해갖고 나온 걸 하나 갖고 왔는데 갤럭시 S21 데이터거든요. 2021년 1월 15일 날에 갤럭시 S21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 뒤로 확 빠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실 건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갤럭시 S21 1월 14일 글로벌 출시라고 되어 있고 기사 날짜 보면은 2020년 12월 11일이에요. 11일. 한 달 전에 이런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1월 1일 캘린더에다가 갤럭시 S21 출시 적어놓고 바로 어떤 걸 했냐. 타오바오에다가 갤럭시 S21 이렇게 케이스, 삼성 갤럭시 S21 케이스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검색을 해서 여기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출시되기 하루 이틀 전에 다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뭐 나오지도 않은 상품인데 케이스가 나오냐 하는데 미리 나옵니다. 케이스는 그 금형이 그 이제 외부 스펙이 그 케이스 업체들한테 미리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리 생산이 되니까 중국에서 먼저 생산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하셔갖고 이 엄청난 트래픽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상품이 올라가져 있으면은 구매로 이어집니다. 대표님 이거 올리셔가지고 주문 받으셨어요? 어떤 거요? 이 갤럭시 S21. 저 몇백 개 팔았습니다. 몇백 개? 몇백 개. 아유.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자, 케이스 이런 거 싼 게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팔리는데 이게 팔리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거는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적어놨듯이 자, 검증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맞는지 제가 미대생 셀러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겪어본 게 제일 최고의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올려보세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냥 시간만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 많이 팔립니다. 항상 저는 이번에 애플도 출시됐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올리니까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미리 사요. 그리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케이스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직접 수입해서 파는 거다 보니까 조금 도전적인 디자인을 잘 갖고 오지 않아요. 근데 중국 보면은 엄청 화려한 거 많아요. 막 큐빅 박혀 있고 보석 박혀 있고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위주로도 팔면은 되게 좋습니다. 마이너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구매 대행 잘 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팔리겠지 생각하고 뭐 아니면은 말고 올리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매출이 잘 납니다. 여러분이 꼭 도전해보세요, 이건. 그리고 지금 애플 아이폰 14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또 애플워치 신기한 게 나왔더라고요. 울트라였나요? 엄청 비싼 거? 그게 이제 기본 애플워치 규격이랑 이제 다른 이제 규격인데 그런 거 분명히 스트랩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의심하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를 애플워치만큼 많이 살까? 저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해외 직구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를 파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념일을 항상 캘린더에 미리 다 적어 두셔야 돼요. 제가 생각나는 거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당장 앞둔 거 할로윈. 할로윈 때 할로윈이 보통 이제 10월 말쯤 되잖아요. 할로윈 관련된 용품 진짜 많이 팔려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2020년에 할로윈이 추석이랑 맞물려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2, 3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할로윈 상품이 진짜 주문 넣는 게 바쁠 정도로 막 팔리는 거예요. 그만큼 CS가 많았던 게 할로윈 이때 도착하냐 안 하냐. 그래서 저는 할로윈 일주일 전에 할로윈 상품 주문을 다 끊었어요. 어차피 도착 못하니까. 추석 때 또 딜레이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때 오히려 조금 눈물을 머금고 끊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린이날, 이거는 제가 어린이 제품은 유아 인증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올릴까 말까 했었는데, 어린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관련된 상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오프로드 RC카라고 있거든요. 그 RC카 큰 거, 어른들도 살 것 같은 거,
그런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이제 선물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개학 그리고 개강, 신입생들 이제 개강하고 새로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관련된 상품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휴가 물놀이, 여름에 이제 비수기라고 해서 저희가 여름 때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름 때 신기하게 매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때 이제 내가 여기를 메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여름휴가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달, 이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날 있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연인들끼리 챙기는 그런 이제 기념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템 노려보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때 신기하게 이거는 진짜 팁인데, 이벤트 의류 있잖아요. 네. 이벤트 의류 조금 야한 속옷. 야한 속옷.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파는 쇼핑몰 사장님이 누군지 택배 기사님 여쭤보니까 이벤트 속옷. 그게 이 동네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대요. 이거 꿀팁입니다, 진짜.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많이 팔려요. 제가 이걸 누가 사냐 하니까 택배 기사님도 이걸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몇 천 개씩 나간대요. 네, 맞아요. 저 구매 대행으로도 이게 팔리나 싶었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진짜 바짝 팔립니다. 그래갖고 이거 팁이고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마켓에 그 청소년 유해 체크 안 하고 올리시면은 다 이제 그 상품은 정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체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적할 때, 이거는 사실 중국 구매 대행 상품은 아니고 저기 미국 구매 대행이라든지 유럽 쪽 구매 대행인데, 류현진 선수가 어디에 이적을 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유명한 뭐 농구 선수, 뭐 야구 선수 어디로 이적한다, 이때 관련된 용품들이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이트로 알고 계시고 응용해 보실 수 있으면 이거를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애플 신제품 출시. 애플은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식적인 그 출시일입니다. 그 달입니다. 그때 한번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갤럭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신제품 출시를 하더라고요. 이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대기업 신상품도 조금 체크를 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인 상품들 가끔 내잖아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LG에서 티운이라고 식물 재배하는 그 몇십만 원 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출시되면서 그거 관련된 용품 수입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래픽도 되게 많아졌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띄워놓은 트래픽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관련된 상품 출시하면은 소싱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양이 에어팟 거치대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상품이냐면, 저는 SNS,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도 그 유머 계정 있잖아요. 뭐 20대 모한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팔로우를 해놓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상품들이 가끔 떠요. 매번 이게 항상 매일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뜨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를 늦게 파악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많이 수입이 됐는데 구매 대행으로 많이 파셨던 분들이 한 몇천 개는 팔았어요. 아니 근데 800원짜리 팔아가지고 뭐 남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800원인데 구매 대행은 배송 대행지 비용이 기본적으로 저는 한 6,300원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품가가 한 9,000원, 만원대였어요. 와, 근데 그게 800까지 내려간 거네요. 네, 수입하기 전에 바짝 파는 거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수입해오는데 2-3주 걸리잖아요. 그 기간에 빨리 올려가지고 그때 많이 팔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수입해서 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많이 팔렸던 데이터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팔 수 있더라고요. 그 단물이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바짝 파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신기했어요. 이걸 왜 사지 싶었는데 많이 팔더라고요. 몇천 개 단위로. 자, 그래서 구매 대행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시고 못 내려놓는 궁금증들을 제가 추려왔습니다. 자, 배송기간 오래 걸려도 사람들이 기다려주나요? 네, 기다려줍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배송 CS 오는, 그 배송 관련된 CS가 70-80%라고 했잖아요. 70-80%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고객님의 상품이 2단계에 와 있고 지금 2단계를 거쳐갖고 며칠 걸린다 안내하면은 보통 다시 철회를 하세요. 철회를 하시고 10에서 20%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품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 데이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상품에 대한 내가 믿음이 없다. 중국 상품 막 싸구려 오는 거 아니고 실밥 터져서 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상품들이 오기는 와요. 많이는 안 옵니다. 반품이 그런 거에 대한 반품이 저는 10% 안짝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았던 거 알리익스프레스가 훨씬 싼데 저희 상품을 사냐 우리가 올린 상품을 굳이 비싼 돈 주고 사냐 하는데 삽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식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출이 그때 뭐 떨어지고 그런 게 크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한테 고마운 게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국 구매된 상품이 있구나라는 게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쿠팡에서 로켓 직구라고 있잖아요. 쿠팡에서도 이제 거기 이제 현지 창고에 매입을 해놔서 이렇게 쏘는 방식인데, 로켓 직구라든지 대형마켓에서 구매된 상품을 이제 팔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올린 상품이 과연 메리트가 있고 이게 싸움이 되냐 하는데 저는 크게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구매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큰 업체들이 다루기 어려운 상품들이 있어요. 그 틈새들을 저희가 잘 노리면은 분명히 팔만합니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온라인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제가 교육을 받고 제가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강의는 반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리뉴얼을 해야 되거든요. 마켓 정책도 달라지고 관련된 법령도 달라지다 보니까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있는 내용도 이제 조금 예전의 지식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역사가 쓰여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매 대행으로는 사실 온라인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발 들여놓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온라인 사업에 첫 발을 들였고, 지금 현재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브랜드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쌓았던 데이터, 제가 그동안 받았던 교육,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회사도 곧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하면서 이제 쌓였던 자금, 습득했던 경험, 제가 해왔던 공부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만나 뵈었던 이제 대표님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고 여기 안에서 필드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굴르고 있어야지 어떻게 신기하게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을 운 좋게 뵙게 되고 그런 분들한테 많은 노하우를 이제 얻게 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쌓여야지 그 다음 것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신다면은 일단 사업자부터 내라. 사업자를 내기 시작해야지 내가 진정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 무조건 뛰어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걱정만큼. 그래서 온라인 사업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구매 대행에 관련해서 아니면 관련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